자, 오늘 위클리 옵션이 끝난 만긴 날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에 따른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요즘은 위클리 옵션이 어, 거의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월몰 옵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런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시장이 풀리고 상방으로 전개될 때는 2년 전처럼 오히려 그 목요일이 더 힘이 돼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안 좋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더 얻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자, 위클리 옵션 만기 마지막 종합 포지션, 가장 옵션을 잘하는 기관들, 특히나 그 중에서 금융투자의 결과 오늘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가 약 30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고 끝났습니다. 금융투자가 원하는 것은 지난번 월물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로 나오는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박스권에 가둬놓는 거였어요. 옵션 양매도를 통해서 기관들은 변화가 없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즉 만기 끝나고 요 날이죠. 요 날부터 기관들은 올라가도 내려가고 올라가도 내려가는 거, 내려가도 올라오는 방향으로 끝나는 거를 추구했는데 마침 그렇게 끝나서, 물론 그런 힘을 썼겠죠. 오늘 초반에 하락하는 걸 방어하면서 285 라인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면서 금융투자가 선물 매수를 차익 거래를 동반한 매수로 당겨서 방어를 해줬고, 어쨌든 마감을 금융투자 혹은 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박스 안에 갇힌 마감을 하면서 30억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중간에 어떤 베팅을 했냐? 외국인들은 양반 베팅을 했어요. 위로 가려면 많이 가고, 어제 돌파 직전까지 갔었죠. 295 라인 돌파 직전,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95 돌파를 지금 하는 건 좀 어색하다. 그래서 여기 저항대에서 덤비면 안 된다라고도 계속 강조드렸고요. 매수로 덤비지 말자라고. 돈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으면 많이 가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양방으로. 그리고 내려간다면 내려간 김에 285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관들의 박스라인 방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은 종합적으로 손실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뭐 중간에 다른 것들로 다 해치했기 때문에 뭐 큰 타격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약 3억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은데, 3, 4억 정도, 뭐 이게 집계가 뭐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니니까 3에서 5억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약 20억 이상 손실을 본 것 같아요. 20억 이상.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투자 주체들이 나머지 빈 공간을 채워주겠죠. 제로섬 게임이니까. 어 그래서 개인들은 290 이상을 보거나 285 밑으로 봤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 외국인 포지션과 비슷했어요. 양방으로. 양방이지만 상방이 좀 힘이 좀 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감을 지었고, 오늘 중간에 변화가 좀 있었죠. 오늘 점심시간 딱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시장에 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보던 대로 선물로 볼게요. 자, 선물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거의 285로 위협하나, 285선을 위협하나 라고 보던 찰나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점심시간이 끝난 1시 이후에 일본에서 국채 매입을 좀, 채권 금리가 좀 이제 간당간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채 매입을 서두른다고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땡겨졌습니다. 나스닥 선물부터 해가지고 중국 증시는 그때 점심시간이었으니까 딱 2시에 급등하려고 딱 대기를 했을 거고, 우리도 같이 반응이 나왔고, 글로벌 전체가 동시에 동시다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필이면 만기였던 위클리 옵션 물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죠. 특히나 해당 범위에 있었던 287.5 콜옵션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면서 뭐 장중에 49배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가? 292. 잠깐만, 290 아니죠.
장중에 0.1까지 죽었던 게 49배까지 올라갔던 게 있어요. 아, 맞네요. 287.5. 요게 49배까지 확대가 된 걸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체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차월물로 바꿔놓고 있어서 헷갈렸네. 네, 맞아요. 거의 그 정도. 요게 아니구나. 그 다음 물 290물이 290이 살아나는가 해가지고 290짜리가 49배까지 나왔어요. 최대. 그럼 물론 그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290물이 순간 헷갈렸네요. 저도 287.5는 조금 덜 그래도 폭발력이 가장 컸지만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290보다는 약했고, 어쨌든 반대로 풋옵션은 뭐 거의 그냥 바로 90% 이상 추락하는 등 1시간 만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요, 참 안타까웠죠. 미국이 양방으로 크게 움직일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락을 방어를 하면서 어제 베이지북이 공개되면서 그래도 꼬리를 달면서 완전히 푸른봉을 막았지만, 끝나자마자 우리 장이 시작되기 전에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 시작할 때 1% 가까이였나요? 꽤 빠져가지고 우리는 좀 압력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방 압력이 좀 안타까운 오전장을 보내서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일본발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만들어준 하루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찌라시들도 많이 있었는데 찌라시들을 지금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찌라시들은 지나가는 찌라시들이 많아요. 그냥 생성돼서 실제로 그냥 버려지는 찌라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취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찌라시는 그냥 참고를 하는 거고, 뭐 영국에서도 좋은 얘기가 들린다라는 찌라시도 있었고요. 뭐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10월 19일 뭐 10월 19일이면은 그날이잖아요.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35주년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부터 그날 엄청나게 크게 급락할 거라는 괴소문도 돌기도 했습니다. 찌라시로. 근데 그래서 뭐 저도 뭐 찝찝하니까 하방의 무게를 좀 둔 채 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숏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성해낸 찌라시 같습니다. 내려가는 게 유리한 포지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시장에 심어주면서 투매를 일으키고자 하는 뭐 그런 바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정도 찌라시급에 해당되는 블랙 먼데이 35주년이라고 무슨 폭탄을 터뜨릴 거다라고 할 정도의 움직임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 찌라시를 받고 30년과 25년, 20주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큰 하락장에서 숏 포지션을 준 자들이 생성해낸 찌라시 정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좋은 찌라시들이 돌긴 해요. 그래서 찌라시들을 믿고 막 땡기실까봐 그 내용은 일단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싹 주워 담는, 선물을 좀 주워 담는 모습으로 끝났죠. 보시면 외국인들이 433억 순매수로 끝났는데 1시 20분에 외국인들이 4,400억 가량의 선물을 팔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종가까지 오후장에 순매수로 3,400억이죠. 4,400억 순매수로 4,800억 정도의 선물을 사들인 겁니다. 그 구간을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돼요. 290 밑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분봉으로도요. 분봉으로 이렇게 3분봉이 추락할 때, 요게 하나가 1분이니까 3개는 3분이죠. 3분봉이 추락할 때 외국인들이 밑으로 던진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종가로도 1,000억 가량 사들이면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288.60까지 땡기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게 외국인들이 무슨 왜 그랬는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어제 공포감을 심어주던 내용과 뒤바뀌어서 마감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하지만 아직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돌변되어 있을지 보고 내일 장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아직 돌파하지 못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데 성공하는 날로 끝난다면,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도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이즈 큰 돈들이 걸려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숏 포지션이 정리되고 롱으로 끝난다면, 이게 돌파해서 끝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일 우리는 어쩌면 불금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오늘 어쨌든 돈들이 뒤집어졌고 내일 그게 이어서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뒤집힌 이후에 다시 급락으로 보여줬던 것을 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밤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목을 해보면서 아침에 파악하고 내일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하락 추세에서 고개라도 들면서 끝나는 모습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오늘 시간에서 뭐 반응이 있을까요? 61만 주 삼성전자를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뒤바꾸면서 동시호가래 저기 시간 외 시장에 좀 쌓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또 야간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해서 내일 아침에 전략을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함께 참여해서 매매도 같이 하고 시황도 같이 제가 공유해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또 소통해가면서 함께 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카톡 유종구고요. 유튜브 댓글에 주소 남겨 드렸습니다. 험난한 증시예요. 증시 평탄하지 않죠. 험난한 증시에서 나 홀로 매매하는 거는 좀 그쵸? 고독한 일입니다. 외롭죠.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에요. 우리 한 배를 탄 같은 목적을 가진 우리 동호회원들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